김명훈, 하성자의 H의 서재.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하성자 김명훈입니다. 좋은 햇볕에 빨래는 말라가는데 그 작은 건너뛸을 알아챌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나의 하느님께 빨래 같은 미쁜 존재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이나 했던가. 배혜숙 시인은 빨래를 늘어놓고라는 제목의 시에서 빨래가 말라가는 간격을 알아챌 수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두에서 초록으로 건너뛸을 알지 못하는데 어느덧 초록이 무성해진 6월입니다. 덥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김명훈 작가님, 인사와 함께 세계 분쟁이 배경이기도 한 이번 달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명훈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전쟁으로 희생되신 호국 영령들과 그리고 또 민간인 분들께 자 마음속에 그러한 비극을 되새겨보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6월 달에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된 조혜진 작가의 빛과 멜로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이고요. 소설인데도 참 이게 제목이 주는 그런 상징과 걸맞게 온 전쟁통에 희생을 당한 여러 민족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시리아 난민들이 나오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나오고 또한 지금 한창 전쟁 중에다가 잠시 휴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게 되면 참 전쟁이 주는 것은 상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장면과 배경이 이동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영화의 장면 변화처럼 율동성이 있습니다. 네. 읽어볼 재미가 있고 네. 그러네요. 이 빛과 멜로디라는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책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빛과 멜로디 이걸 상징되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게 있었죠. 그렇죠. 이름이 뭐였죠? 그게 예. 저 권은희가 안고 있던 그 노래가 나오는 뱅뱅 돌아가면서 하는 스노우볼이죠. 스노우볼. 네, 그렇습니다. 스노우볼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스노우볼이 빛이 바짝바짝하면서 눈이 싹 떨어지잖아요. 이 탭을 갖고 1분 30초 동안 네. 이게 스노우볼이 이게 돌아가면서 예. 이게 음악 소리가 나오고 멜로디가 나오고 네. 그 안에 이제 한 마을에 눈이 내리는 그런 스노우볼인데요. 예. 전 권은이라는 사진 작가가 어릴 적에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 엄마가 가출을 하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모텔 생활을 하고 이리저리 막에 옮겨 다니면서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외곽 지역에 방을 얻게 돼서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는데요. 아버지도 결국은 거의 권은이라는 아이를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방치하는 그렇죠. 그런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12살 때 이 권은희 사는 방을 우리가 성준이가 찾아갔죠. 그렇죠. 그때 권은은 그 반지하 방에 귀키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 죽은 듯이 웅크려 있었고 그렇죠. 스노볼을 안고 있었죠. 이 스노볼은 권은희 엄마가 사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고 이제 예. 그냥 가출을 해버리죠. 엄마는 없어졌죠. 이제 없어지고. 거의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성준이가 신주인들은 담임 선생님의 부탁으로 그렇죠. 지시로 예. 반장으로서 이렇게 장기 결석하는 친구를 찾아간 거죠. 그게 12살 때 같으면은 국민학교 5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중학교인데 만으로 나이를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제가 만으로. 느껴집니다. 네. 예. 그래.
하여튼 중학교 2학년을 알고 있는데 또 나이로 네. 치면 또 12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이게 내가 네. 그거 뭐 소설을 읽으면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예, 예. 저도 이게 그렇게 왜 봤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 만으로 하니까 또 예, 만으로 하면 그 12살도 좀 어떻게 보면 얘들이 일찍 입학을 했든지 7살에 하면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네네. 예, 빛과 멜로디가 중요합니다. 네네. 자, 예. 이쯤에서 네. 이제 빛과 멜로디를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네. 예, 저 한번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듣고 가실 음악은 웨스트 라이프의 My My Love. Love. 예.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I try to read, I go to work, I'm laughing with my friends, but I can't stop to keep myself from thinking, oh no.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to hold you in my arms, to promise you my love, to tell you from the heart, you're all I'm thinking of. I'm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prayer,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and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Say a little prayer, my sweet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Overseas and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자,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들어보셨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게 그 뭐 어떤 가사냐면 뭐 비어버린 거리, 비어버린 집, 비어버린 내 심장의 구멍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뭐 이게 작품에 나오는 권은이라는 네. 작가의 권은이라는 사진 작가의 그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기 혼자 남아서 방이 점점 작아지고 그렇죠. 자기가 작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작은 기도를 해요. 내 네네. 꿈이 나를 좀 데려가 주길 바라요. 네네. 하늘이 파란 그곳으로. 네. 참 아픈 고난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 성준이가 반장으로서 처음에는 마지못해 담임선생 명령으로 갔지만 네. 그러나 이 친구를 걱정하면서 네 갖다 줍니다. 물건들도 갖다 주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일본 출장에서 사오신 후지 카메라를 아마 비쌀 거야. 우리 친구가 팔아서 네. 생활에 보탬이 될 거야 하고 그거를 과감히 훔쳐서 네네. 예, 언니한테 갖다 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언니는 그것을 팔지 않고 카메라를 실험하고 찍어보면서 외부로 나오게 되죠. 결국은 그게 카메라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네. 그런 도구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인생의 도구가 되는데 그 카메라를 그 뭐 조리개라든가 뭐 렌즈라든가 그걸 다루는 법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카메라가 주는 온화함, 그 빛, 온기 그게 좋아서 무조건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예. 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키워드는 빛과 멜로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빛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 제목이 주는 상징이 그랬어요. 뭘까요? 이 빛이란 것이 카메라가 작동할 때 미묘하게 비치는 그 빛. 그렇죠. 예. 그 빛인데 사실은 이 권은희가 이 빛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빛이라기보다 네. 카메라가 주는 상징성으로 인한 네네. 카메라가 하나의 빛인 거죠. 예. 사실은 카메라에서 작은 구멍으로 뚫어진 낙엽 사이로 빛이 통과하는 것 같은 아주 구석진 방에 그리고 빈 병 같은 데서 그런데 이 빛이 작용해주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 권은희의 자기를 살려준 빛이라고 말해요. 예. 근데 빛이 의미하는 것은 좀 더 상징성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친구 성준이가 카메라를 갖다 주면서 그 우리가 지난 후에 그 빛에 대해서 했었죠. 예. 빛은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빛이란 것은 상대적인 타자를 통해서 어떤 드러내주는 상대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 그 상대로 인하여 자기가 드러나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타인을 사람으로 볼 때는 타인을 비추는 존재다. 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타인을 비추는 시선이다.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빛이라는 것은 그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예. 빛이 없으면 또 카메라가 또 이렇게 제대로 찍어도 이거 뭐야 피사체를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이 피사체가 뚜렷하게 나오고 피사체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물이 될 수도 있고 네, 움직이지 않는 뭐 풍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카메라에 사진 한 장에 담긴 피사체가 결국은 이게 뭐 이게 역동성은 없는데도 역동성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게 사진 카메라의 카메라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뭐냐면 그 단순한 하나의 장면에 나타나는 진실, 이제 그 진실을 포착하는 힘, 그게 이제 그 힘을 빛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뭐 이제 그 권은인이라는 주인공이 이게 막 저거 뭐야 난민들 전쟁터를 막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전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뭐 그 또 빛과 같은 역할, 이제 카메라와 빛의 이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제목에 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희진 작가가 빛과 멜로디라는 제목에 이렇게 책을 낸 것은 빛의 호위라는 단편을 좀 더 확장해서 그렇죠, 이 소설을 확장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조희진 작가는 2004년 문예중앙에서 신인문학상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영화로 만들어진 로기완을 만났다. 아, 한없이 멋진 꿈에 이런 장편 소설이
있고요. 어쨌든 문제 작가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신동엽 문학상, 전일먼 작가상, 무영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김용익 소설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아유 형평 문학상까지, 대산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아유 거의 문학상 섭렵했네요. 거의. 김만중 예. 문학상은 남해에서 이렇게 예. 그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김만중 문학상을 또 받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예, 예. 어쨌든 이 우리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네네. 우리 권은은 어린 시절 그렇게 불우했고 네네. 성준이가 준 카메라 덕분에 네네. 예, 삶의 희망을 가지고 네네. 예, 처음에 이랬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12살 때 권은은 버려졌구나. 쓰레기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장기 결석하죠. 학교에도 가지 않고 삶의 희망이 어린 아이의 완전 끈을 놓아버릴 정도였는데 카메라를 친구가 훔쳐서 이거라도 팔아서 뭘 해라고 그 방에 찾아가서 주니 이 일생 동안 권은은 그 카메라를 지내고 있죠. 그렇죠. 이 소설에서 끝날 때까지 이 카메라를 고쳐서까지 이 카메라 그 낡은 카메라 새로운 좋은 카메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를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성준이 네가 이미 나를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네. 그렇게 그렇죠. 페이지 19에 보면 독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에 보면 건은과 성준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건은은 승준을 기억하는데 예. 승준은 건은을 기억 못하죠.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거로 나와 있죠. 예, 그 처음에는 알아보지 예,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죠. 네. 그래서 건은이 이제 뭐 눈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뭐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승준이 이제 건은이라는 사진 작가가 중학교 때 자기가 건네준 자기가 이렇게 찾아갔던 불우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 또 그 카메라로 결국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렇죠. 네네. 이 소설 처음에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하고요. 그렇죠. 예, 예. 스노우볼 자체도 눈이 내리는 볼이고 네네. 그리고 영국에서 권은희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런던과 시차 9시간 전에 서울 하늘은 이미 미래로 이동했겠지. 지구는 한 쏙이니까 결국 같은 눈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항상 추위에 익숙하긴 했어요. 일평생 익숙했다. 그러면 이 소설 텍스트에 보면 처음에 이래서 인터뷰 하는 데서 이제 성준과 권은희 만나서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인터뷰를 했지만 권은희는 알아보고 성준이는 못 알아보고 이런 상태에서 성준이가 이제 권은희를 알아채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그 소설 속에서 보면 나중에 그 권은희가 서 있는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기억날 듯 말 듯 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권은희를 알게 되죠. 권은희가 그 분쟁 지역에서 사고로 다리를 그렇죠. 절단하는 수술을 해요. 예, 예. 그때도 그녀는 너무너무 익숙한 추위였고 일평생 익숙했던 추위였지만 그때도 너무 추웠다고 이렇게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춥다 이게 빛과 멜로디와 대비되는 어떤 우리 전쟁과 개인의 어떤 아픔, 슬픔, 힘듦 이런 것을 이렇게 대비해 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그 건은이라는 그 사진 작가가 전쟁터에서 그 한쪽 다리를 잃고 또 국내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네, 국내로 그렇죠. 이송되면서 병원에 이제 그 승준이 찾아가면서 그 건은이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네.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장면에서 과연 그 건은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게 승준을 이렇게 기억하는 자기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승준은 그렇죠. 끝까지. 예. 그리고 그 건우는 그때까지 승준을 어떤 시선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그 심정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하는 그런 시선도 참 궁금해집니다. 예, 성준이는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를 권은이 보고 있죠.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강야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짙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릅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가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황홀한 마음을 우리 어찌 가다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바라서 움켜쥔 뜨거운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마주벌판 우리 어찌 가다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바라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바라서 움켜쥔 뜨거운 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강야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우리 어찌 네. 가난하리요 그런 가사는 있는데 괜히 마음이 비장해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빛과 멜로디에서 이제 빛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빛은 진실을 비치는 사진, 근원의 빛, 전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 타인의 고통을 응시하는 연대의 눈빛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 작품을 읽으시면 이게 근원의 빛과 희망의 빛, 연대의 눈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빛이 예. 핵심 개념인데 네. 그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의미들을 담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빛이라 해서 그 멜로디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멜로디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멜로디는 이 작가의 말에서 보면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라고 네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거 아마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예요. 기자처럼 취재한 글을 네네. 취재를 해서 그거를 취재문인데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목소리 소설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다. 이래서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가 상을 받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멜로디는 그런 목소리들,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난민 그리고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의 난민, 권은의 목소리, 네네. 꼭 권은을 향한 또 성준의 목소리, 자기 아이 지우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고난에 밟지 않는 그런 발이었으면 좋겠다. 아기의 발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성준의 마음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목소리란 것은 소리로 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기억들까지, 예, 아름다운 기억도 있겠지만 그 기억의 많은 그 별린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기억들을 많은 공간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쟁에서 보면 기억되지 않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해지지 않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전쟁터럼 뭐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고 뭐 그런 장면들은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 뭐 난민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자식을 잃은 뭐 부모의 이야기, 또 졸지에 전쟁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 그렇죠. 군인들의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뭐 폭력적인 전쟁 그러면 폭력적인 그 상황만 기억나는데 네, 그거보다 더 폭력적인 것은 이게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 또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그 전쟁통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서 저기 전해지는 게 멜로디들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이 작품은 음악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목을 빛과 멜로디로 했는데 그 멜로디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듣지 못한 이야기들. 우리가 꼭 관심이 가진 않지만 관심이 기울여야 할 목소리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멜로디가 아닐까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나름대로. 권은희가 태엽이 멈추면 빛과 아. 멜로디가 사라지고 눈도 그치겠죠. 그렇죠. 예. 이게 상징하는 것이 빛과 멜로디가 사라지고 눈도 그치겠죠. 네네. 예, 이게 정말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문장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 멜로디란 것이 우리가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목소리는 그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 소설에도 나오지만 그 어떤 누군가 허락하지 한 적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은 전쟁, 대부분이 국가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들 대부분이 국가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의 많은 분쟁들, 이 분쟁을 여기에서 작가는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룸 자체를 하나의 멜로디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이게 살마라는 네. 그 시리아 난민 예, 그 아이가 나오는데요. 예, 그 아이가 이제 건은을 부를 때 예, 뭐 다른 외국인들은 은이라는 그거를 이제 그 뭐야 예, 실버라고 부르는데 그 살마는 건은을 부를 때 그냥 은하고 부르거든요. 한국말로 뭐야 한국말로 물으니까 은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은이라고 계속 네.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이 주는 특유의 그러면 따뜻함과
그 둥금 거기에 네. 좋아서 은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것도 작지만 저거 본인에게 남겨지는 그런 의미들 네. 그런 것들이 멜로디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작품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렇죠. 뭐 권은과 승준도 있고 네. 또 승준의 아내인 민영이도 있고 네. 또 민영이 승준과 민영이 또 낳은 지유? 지유라는 아이도 있고 네. 뭐 나스차 예. 우크라이나 난민이죠. 우크라이나 난민 예. 나스차도 나오고 살마도 나오고 살마의 동생 그 한마도 나오고 네. 뭐 게리 맨더슨 다큐멘터리 작가도 나오고 네. 애나 맨더슨도 나오고 뭐 네.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결국은 여러 목소리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멜로디를 이루는 하나의 소리를 이루는 그 지구적 소리, 네. 우주적 소리를 이루는 그런 작품이 연대의 융합의 작품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연대와 융합의 작품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기에서 보면 네네. 사실은 그 성준이 은에게 주었던 카메라처럼 네네. 애나가 예. 영국인 애나가 그 우리 권은을 초청하잖아요. 그 초청하죠. 예, 초청하고 일자리도 주고 하는 이유가 게리 앤더슨, 그렇죠. 게리 앤더슨에 대한 글을 그 은이가 썼어요. 그렇죠. 은은 사실은 고등학교 사진 약간 공부를 했고 전문적인 사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때문에 그렇죠. 이 권은이 찍은 사진은 은이가 사진관에서 얼핏 찾아왔던 엄마도 찾아왔던 그 사진관에 어떤 아줌마가 길밖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던 엄마련이 생각했던 그 사진관에서 많은 실력을 쌓았죠. 그렇죠. 엄마였겠죠. 예. 작품에서는 엄마라고 봐야 근데 되겠죠. 엄마를 예. 거부하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은희가 그 사진 실력으로 그야말로 자기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진 작가로서의 그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자기 프로필을 제공하고 분쟁 지역에 가는 팀에 합류합니다. 그렇죠. 합류하면서 권은희라는 사람이 사진 작가로서 특별함이 있는 것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빛이 미묘한 빛이 그 인물을 중심으로 찍는데 게리 앤더슨의 영향으로 찍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진이 뭐 이렇게 주는 편안함 아주 평화가 느껴지는데 그 평화 이면에 암흑이랄까요? 암전인 네네. 그 전쟁의 어떤 그거를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성으로 인해서 유명해지죠. 특히 이 은희가 다리를 그 분쟁지역에서 다쳐옴으로써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는 거죠. 사진 작가로서의 지명도를 확 올리게 되는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도 권은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 성준이 받았던 그 마음을 세계로 풀어내었고 게리 앤더슨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그런 인물을 통한 세계 분쟁을 알리는 일, 그 아픔을 전하는 일, 그 현상 사실을 전하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면서 결국 은희는 세계적인 반전 사진 작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속에 애나가 초청을 하고 또 은희가 어떻게 했냐면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살마를 만납니다. 살마가 꼭 근원처럼 방에서 커튼을 치고 살짝 내다보는 장면을 은희가 찍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은은 그 사진 그 애를 관심을 가서 계속 그 애를 얼핏얼핏 살피다가 마침내 카메라가 동기가 되어서 살마가 문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진을 찍는 거를 보여주면서 카메라를 만지게 하고 성준이가 줬던 카메라였죠. 그걸 만지게 하면서 살마가 구석에만 있던 살마가 외부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살마를 구해주기 위해서 애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애나가 살마를 초대하는 초청장과 비행기 티켓과 그렇게 살마를 영국으로 데려가죠. 그럼에도 이 살마는 영국에서 또 히잡을 쓴 관계로 또
린치를 당하죠. 예, 차별을 당하죠. 예, 네. 당해서 많이 다칩니다. 예, 그렇게 살마는 어쨌든 그 영국에서 또 기회를 가져요. 근데 그 살마가 그렇게 또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딜런이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데까지 가는데 또 이 살마와 연결돼요. 아까 연대라고 하셨는데 네네. 살마는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또 누군가를 구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릴레이가 되는 이 소설에 빛과 멜로디가 태엽을 다시 감아주면 또 이렇게 작동하는 빛과 멜로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소설이 이어집니다. 네네. 성준이가 인터뷰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죠? 그 나스차라는 우크라이나 여인인데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예. 이제 그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을에 이제 살아남은 나스차라는 여인과 예. 그 영상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영상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국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된 정치인의 판단으로 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나스차는 네. 변호사였고 그렇죠, 그렇죠. 임신한 상태였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또 뭐, 약사였죠. 네, 로사라는 예. 약사인데 네. 결국은 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또 피난을 가게 되죠. 네. 근데 또 나스차의 또 그런 마을에는 누가 남아 있었냐면 아파트에 그 옥사나라는 그 할머니가 러시아 그 할머니인데 80살 넘은 그 80살 할머니였죠. 할머니하고 같이 네. 있었는데 결국은 옥사나 할머니를 남겨두고 떠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그 그렇죠. 장면을 보면서 참 제가 가슴이 찌겠는데 네. 그 나스차라는 우크라이나 여인도 여인이지만 그 러시아를 떠나서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게 된 옥사나 할머니의 생애를 이렇게 하면 과거 해상 옥사나의 그런 해상 장면이 일기적으로 이렇게 빛과 멜로디에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으면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배고팠을 때 자기 동생의 음식을 뺏어 먹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음악을 듣고 예, 갈까요? 예, 그저 이선희의 아주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뭐 엮는 거는 작가의 뭐라 그럴까 작가의 소질, 작가의 재능이겠지만 예. 조혜진 작가가 그런 네. 서사들을 엮는 재능이 네.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네. 이분이 그 참고한 책들을 보면 네네. 예, 작가님 들고 오셨는데 예예. 기억서사 예. 알렉세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네네.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 이런 등등 여러 책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여러 어떤 그 뭐랄까요 기사 자료들 그런 다큐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옥사나 이야기는 아마 알렉세비치 소설에서 얻어온 것 같고 그리고 기억 서사 여기는 아마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전쟁과 홀로코스트 그런 거를 또 예. 얻어온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하여튼 이런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이 소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네. 예,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연결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기억서사 오카마리 그 일본 그 비평가인데 네, 오카마리 기억서사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 읽어보면 이 기억서사를 읽고 이 책을 저거 보고 빛과 멜로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많이 이게 조혜진 작가가 그 작품에 힌트를 얻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기억서사라는 작품은 이 빛과 멜로디 말고 또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좀 시간이 되시면 오카마리의 기억서사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근원이 살아가는 힘은 카메라였거든요. 그렇죠. 카메라는 나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물이었죠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진을 찍고 싶으니까요. 죽음만을 생각하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잊히지 않게 하는 사진을 찍는 것 그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라고 말한 사람은 노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만이 말하자면 게리 앤더슨이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사진 전시회를 주인공이죠. 네. 노먼 마이어. 네, 노먼 마이어를 주인공으로 해서 하죠. 그러니까 노먼 마이어 이야기도 참 가슴이 아파요. 예, 노먼 마이어의 이야기도 그렇고 노먼 마이어의 모친 네, 알마 마이어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 결국은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네, 게리 앤더슨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작을 하는데 결국은 다큐멘터리의 끝이 어떻냐면 그 이집트에서 구호물품을 싣고 오는 차가 이렇게 이제 오면서 왔는데 거기는 결국은 또 그 차에 이제 그 폭탄이 네. 폭탄 공격을 받죠. 떨어져서 예. 그 노만 그래서 마이어가 그냥 노먼 마이어가 죽죠. 죽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끝이 나는데 예, 그냥 그 폭탄 소리만 팡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암전이 되는 그렇죠.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가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 노만 마이어의 이야기도 있지만 노만 마이어의 어머니 알마 네. 마이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 그 6개월 후인가 똑같이 이제 노만 마이어를 그리면서 또 알마 마이어도 죽게 됩니다. 알마 마이어의 일기도 이게 나옵니다. 네. 예, 알마 마이어는 유대계 독일에서 살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알마 마이어가 그 음악 예술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호른 연주자인 장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숨겨주죠. 자기 그 지하실에 숨겨서 음식 갖다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장이 늘 악보에 그 갖다 주는 음식 밑에다 악보를 하나 줘요. 자기가 작곡한 걸. 예, 작곡한 걸 악보를 주는데
알마 마이어는 그 지하실에 숨어서 꼭 죽고 싶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장이 가져다 준 악보가 그녀를 살려줬다 이렇게 회상하죠. 그렇죠. 소리를 예. 내지 못하고 네. 소리 나지 않게 그 혼자서 연주를 혼자서 연주를 하는 연주를 상상 속에서 사정 속에서 예,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지요. 그래서 예, 예. 알마 마이어와 장 사이의 아이가 노먼 그 마이어죠. 그렇죠. 사실은 너무 노먼 마이어는 그런데 결국 이거 알마 마이어는 세월이 흘러 미국으로 가는 것까지 장이 도와줍니다. 네. 전 재산을 털고 빚을 져면서까지 알마 마이어를 미국에 도망갈 수 있게 주선해주고 할 때까지 해주고 나중에는 자기는 이 장의 일을 나중에 알마 마이어가 알게 되죠. 찾지는 않았지만 장은 음악을 포기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전전하면서 일생 그거 좋아하던 호른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포기하고 자기의 성공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 일생을 바칩니다. 결국 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장은 모르겠죠. 그런데 참 그 게리 앤더슨이 했던 이거 사람들이라는 이 스토리 자체가 노먼 마이어는 유대계 미국인 외과 의사로서 자기 사비로서 구호품을 싣고 트럭에 가는데 그렇죠. 예. 구호품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여 있고 구호품 트럭은 원래 공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우리의 그게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그 구호품 트럭을 하고 하필이면 노먼 마이어만 죽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이 분쟁은 폭력적이고 슬프다. 참 이게 책을 읽으면 작품을 예. 읽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네, 그 1시간 동안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네.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그 시리아 문제도 그렇고 네. 유대 민족도 그렇고 세계를 다 다루었어요. 세계를 다 다뤄야 되는데 네. 이제 다루기에는 이게 짧은 이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250페이지에 담긴 내용이 너무 네. 거창하다기보다는 서사들이 너무 얽혀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루려고 그러면 1시간으로는 부족하고 뭐 하루 정도를 해야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음악을 듣고 예, 갈까요? 예, 이쯤에서 반전 노래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세상을 치유하세요.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world with no fear.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So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to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equal rights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equal rights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equal rights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작은 장소를 만들어봐 더 밝아질 수가 있어. 너와 나를 위해 세상을 치료해. 예. 사랑은 강하지. 이런 노래예요. 정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세상을 치료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이 세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그렇고 뭐 지금 곳곳에 지금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치료를 해야 되는 누군가 한번 이렇게 뭐 신이 계시다면 한번 싹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가감하게 손을 대서 어떻게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참 요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 네. 소설의 말미에 가면 네네. 지우를 데리고 그 성준이 부부가 네. 그 권은의 전시회를 가죠. 그렇지 사진 네. 전시회를 가게 네, 되죠. 지휘를 경기도 이제 쪽으로 경기도 가게 되는데. 출판 이제 기념 북토크에 함께 가는데 사실은 이 소설 끝 부분을 이 저자가 김해에 와서 낭독을 했어요. 지금도 빛이 피사체를 감싸는 순간이 좋아.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십시오. 네. 예. 자, 철로 된 무기와 무너진 건물을 지나 올리브 나무와 묘비 없는 무덤을 지나 총송이 울리는 도시 한가운데 설치된 임시병원에서 절망하는 흐느끼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처를 봉합하고 소독하는 누군가의 손길을 지나 살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적 없는 아기의 억센 손가락을 지나 한 아이가 들여다보던 스노우볼 안에 점등된 세상을 지나 그 아이를 생각하며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또 다른 아이의 시름 깊은 머릿속을 지나 거울 속 세상과 그녀를 위해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가는 그 무한한 여행의 한가운데서 멜로디와 함께 빛이 모여들었다. 지금 네 딸의 속눈썹 아래나 헐겁게 찐 주먹 안에도 빛이 숨겨져 있겠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을 위해서. 예, 누군가를 감싸주기 위해서. 이 따뜻한 소설입니다. 네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여튼 뭐 시적 맨 결말 부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참 시적입니다. 내 시적 한편의 시라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작품이. 네. 자 그러면 6월 달에는 빛과 멜로디를 다뤄봤는데요. 전체적인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 작가님? 한마디로 소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 그러면 온기. 온기. 예, 빛과 멜로디는 온기다. 네. 저는 사람들. 네.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온기가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나네요. 그거 저거 신용복 돌아가 타기하신 신용복 선생의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따뜻하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흩어져야 시원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네.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6월의 책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진행 김명훈. 하성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7월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